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1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해온 집회 중에서 가장 인파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이것이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다.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민심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에게 불리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권교체 찬성이 55%, 반대가 39%, 1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요 여권 대표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밀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중도층에서 탄핵 정권 교체 찬성이 60%, 반대가 33%,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약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여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호각세를 이뤘었고, 이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0% 내외였습니다. 그 이전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내 것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은 한 두세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이 광장에서 탄핵 반대 외치는 열기에 놀라서 중도층들이 상당 부분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중도층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주장, 윤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주장에 중도층이 이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한 달간에 걸친 헌법재판소 여러 차례의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거짓말과 비겁하고 교활하고 저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었는가라고 하는 반감과 분노와 실망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보수층에서도 강경보수에서 합리적인 보수로 이동한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 등을 돌렸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은 공고하게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는 계속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이 파면 결정이 되고, 그러면 또 그거 한 차례 또 홍역을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라고 하는 강경 꼴통 보수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축소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서민층들, 이 서민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국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업에 바빠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신 선거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우리들의 분노를 표출을 해주겠다라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때문에 이러저러한 그리고 이재명의 중도층 포섭 전략, 우클릭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러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심은 광장에 있지 아니하고 선거의 투표소에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6개월 전에, 그러니까 2019년 가을 문재인 정권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 때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안보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 이에 분노하는 보수층의 감정이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화문에서 열렸던 문재인 규탄, 나라 망치기 규탄 집회에서는 광화문서부터 남대문까지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 집회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이 인파 규모죠. 광화문에만 따지면 그때 어깨와 어깨가 부닥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압사 사고가 일어날 정도로 분노의 인파가 도심을 가득 메워서 건국 이래 자발적인 집회로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화문 연단의 주요 연사였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광화문 집회에 저는 연단에 올라와서 문재인 정권의 나라 망치기를 규탄을 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줄에 있는 그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때 우리가 승리를 거둬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외쳤었습니다. 그때는 보수의 적이 외부의 문재인 정권 하나였기 때문에 똘똘 뭉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2020년 4월 총선 때 대패했습니다. 보수가. 야권 전부 합쳐서 183석,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103석. 시청자 여러분, 황교안 대표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개판 공천, 그리고 무슨 중도실형으로 잘못된 중도실형으로 바꾼다는 정책 때문에 완전히 유승민의 정당도 흡수를 하고 바른미래정당, 그러니까 완전히 비빔밥 정당이 돼버려서 정체성과 색깔을 상실하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지원금 살포 전략 이런 것까지 맞물려서 선거에서 대패를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심은 광장에 있지 아니하고 선거에 있습니다. 정교한 전략, 이 한동훈이 되면 이재명을 찍는다라고 하는 꼴통 보수들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탄핵 찬성을 했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보수가 밀고, 그리고 이재명은 가장 위험한 제2의 윤석열이다. 제2의 윤석열, 이재명 가장 위험한 인물을 우리는 선거 때 배척해야 된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설파하고, 간결하고 압축적인 이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정교한 전략, 그리고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신선한 이미지의 인물을 내세워서 싸워야, 그래야 유권자들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